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더반 9.4점 또 한류 드라마가 인기라는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를 몰래 보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중국어권 제목은 고진감내에서 감 글자를 귤을 뜻하는 감으로 바꿔서 고생이 끝난 뒤에 달콤한 결과를 얻는다는 제목입니다. 일본어 제목은 오츠카레 사마로 우리나라 제주도 방언인 폭삭 속았수다와 유사합니다. 영어권 제목은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 영어권 격언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에서 레몬을 귤로 바꿔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이 격언은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표현은 1990년대 초반 미국 작가 엘버트 하버드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어 제목은 영어 제목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중국 최대 평가 사이트 더우반에서는 이례적으로 9.4점의 평점을 받으며 드라마 8화 진행 중인데도 무려 평가에 3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신드롬을 일으켰던 선제옥고티어가 평점 8.5점, 최근 인기가 있었던 중증 외상센터의 8.3점의 평점을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평점입니다. 결국 폭삭 속았수다는 지난주 중국 더우반 화제성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폭삭 속았수다가 중국에서 또 불법 시청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기사가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0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지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될 때도 그러더니 중국 내에서는 도둑 시청이 이제는 일상이 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 교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도 또 다른 한류가 몰려왔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올 정도니 폭삭 속았수다의 중국 열풍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중국 언론의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위측 공식 계정인 유위클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저자는 두한 지페이고 원래 제목은 더우반 평점 9.4점에 이 한국 드라마는 남자친구가 봐야 합니다입니다. 주요 매체들은 넷플릭스의 인기 한국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인기를 설명하기 위해 완전 미쳤다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82년생 김지영과 응답하라 1988과 같은 엄청난 작품에 이어 한국 영화와 TV 작품이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중국 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금 더우반 평점이 엄청난 9.4점으로 게시물 아래에 있는 댓글을 클릭해보니 여전히 열띤 토론이 보였습니다. 600억 원 제작비의 드라마, 제가 감명받은 건 컨셉트의 정확성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이었다. 남성 시청자인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드라마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세 에피소드는 체력가스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 걸러진 고통은 실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때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게 하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1950년대 제주도에서 바위더미에 앉아있는 해녀들, 여름 태풍이 부는 날 바다로 나가는 배들, 100점짜리 시험지들, 불 속에 던져진 시집들. 이 상징 하나하나가 마치 바닷속의 조개처럼 너무나 많은 감정을 담고 있어 잠수를 해서 건져내야 할 것 같습니다. 파도는 현무암의 가장자리를 씻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 시대 한국 여성의 운명이라는 암초를 두들겨 팼습니다. 원래는 한국판 부모의 사랑 이겠거니 생각했는데 끝까지 보고 나니 이 드라마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3대 여성의 삶의 궤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폭삭 속았수다는 꼭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힘을 밑바탕으로 한 딸로서, 어머니로서 삶의 연속인 셈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드라마에서 아이유가 애순과 그의 딸 금명역을 동시에 맡았다는 독특한 설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직장인 여성 금명이 서울의 한 빌딩에서 시련을 겪는 장면에서 카메라는 갑자기 제주도의 파도로 전환됩니다. 이는 단순한 플래시백이 아닐지 몰라도 감독은 관객에게 오늘날 여성이 직면한 유리천장과 과거 해녀가 직면했던 바다의 거친 파도는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구조적 억압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는 반격에 대한 싸구려 신화를 팔지 않습니다. 마침내 딸과 함께 가족을 떠났을 때 카메라는 오랫동안 그녀가 신은 낡은 집신에 머물렀습니다.
혹독한 세월을 견뎌온 이 발은 더 많은 가시를 짓밟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녀들이 대대로 전해준 생존 지혜가 말하듯 진정한 행복은 고통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고통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매 순간마다 찾아옵니다. 애순이 뒤집힌 세상에 짓밟히려 할 때 그녀는 죽기 전 어머니가 자신에게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인생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대로 꼼짝 앉아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끝까지 싸워라. 이 말은 제주도의 파도처럼 상심한 애순을 깨웠고 동시에 관객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자신의 삶으로 쓴 수많은 계시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다음은 폭삭 소가스타를 몰래 보며 열광하는 최신 중국 반응입니다. 덧없는 이야기로 가득 찬 풍경 속에서 이 K-드라마는 비범한 깊이로 내 영혼에 각인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리즈가 내 눈앞에서 지나갔지만 그 어느 것도 이런 내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사랑, 친절, 공감 그리고 거의 혁명적으로 느껴지는 정직함이 되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인류의 가장 빛나는 미덕을 반영하는 거울이 됩니다. 이 드라마의 핵심적인 사랑 이야기는 사소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하게 느껴지는 부드러움으로 펼쳐지며 조용한 희생행위, 원시적인 취약성,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용기를 이 드라마 구조에 엮어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8개의 에피소드가 이미 내 감정적 나침판을 어떻게 재조정했는지입니다. 캐릭터들의 투쟁, 그들의 결정과 조용한 승리는 공감의 걸작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목격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에 대한 딸의 죄책감, 낯선 사람의 사심없는 개입, 이러한 순간들은 현대생활에 냉소주의를 꿰뚫고 낭만적인 파트너와 자녀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사랑 능력에 대한 잠복한 믿음을 다시 일깨웁니다. 이 시리즈는 내 기준을 높인 데 그치지 않고 기준을 재정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부한 표현으로 거래를 하는 곳에서 여기에는 감정을 계시로 바꾸는 서사적 연금술이 있습니다. 나는 파라 전에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나는 깊이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드라마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여행하더라도 결코 알 수 없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최고의 드라마이고 솔직히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 번 울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쓰고 제작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말로는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없고 드라마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중국도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서 이 세대에게 실제로 삶을 사는 방법과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보여주세요. 너무 많이 쓰고 싶지 않고 정말 이런 드라마가 정말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배울 것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의 시즌2를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리고 모두가 웃고 행복하고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국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 고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생기가 넘치고 전혀 느리지 않아요. 저는 장면을 계속 넘기는 사람이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건너뛰거나 빨리 할 순간이 없었어요. 어떤 시청자에게는 압도적일 수도 있지만 배우들은 정말 아름답게 연기했어요. 꼭 봐야 해요. 이 드라마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저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완전한 나쁜 자식이었는지, 얼마나 감사하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드라마를 꼭 보세요. 부모님과 아이들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와요. 기다릴 수 없어요. 그냥 한순간에 다 볼 거라는 걸 알아요. 처음 3분 동안 울었어요. 처음 4편은 봄이었고 그 다음 4편은 여름이었고 끊임없이 괴로움과 울음이 터졌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이건 2025년 최고의 작품이에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한한령으로 K드라마를 아무리 맡고 있어도 한류의 물결은 계속해서 중국을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90년대 초반까지 한국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 문화를 막았지만 음성적으로 일본 문화 마니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후 일본 문화가 개방되면 우리나라가 일본 문화에 장악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방된 후에 그 우려는 기우로 끝나버렸습니다. 중국은 앞에서는 자신들의 문화가 최고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의 문화가 한류에 빨려 들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영화 드라마는 괜찮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한류를 무서워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폭삭 소가스타의 중국 열풍을 보면 또 한번 중국인들이 얼마나 K드라마에 빠져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